예, 신방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병원 지출 비용 관리법 해가지고요. 우리 병원의 그 지출 비용의 전반적 관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를 보죠. 한 해 동안 발생한 매출과 비용을 기준으로 가결산, 이제 가결산은 진짜 결산이 아니죠. 대략적으로 하는 결산입니다. 매출 5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이 40%예요. 그러니까 비용은 얼마라는 거예요? 비용은 3억이라는 거죠. 맞죠? 3억 원이 이제 그 차지한 비중이 60%니까 이익이 40%니까 비용은 3억 원이다. 그런데 이 유병원이 이익률을 30%에 맞춰서 이제 신고를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추가로 이제 필요한 금액은 얼마냐?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그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방법 찾는 거죠. 그렇죠? 비용을 어떻게 추가할 것인지. 자, 가결산한 결과를 정리해보자. 그래서 5억 원의 40%가 이제 2억 원이죠. 근데 나머지 이제 3억 원은 비용에 해당하는 걸 알 수 있다. 자, 추가로 이제 필요한 비용은 얼마예요? 얼마냐면은 추가로 이제 필요한 비용이 필요한 비용이 이제 3억 5천인데 이미 지금 3억 원이 반영이 됐죠. 따라서 5천만 원이 지금 추가로 이제 우리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이제 쟁점을 먼저 일단 한번 좀 살펴보죠. 자, 이후의 질문의 쟁점은 다음 두 가지다 해서 누락하기 쉬운 비용을 직접적으로 이제 점검을 합니다. 누락하기 쉬운 비용들이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뭐 회계사무소에서 많이 저희들이 이제 하는 업무 중에 이제 일부인데 뭐 매월 정기적으로 나가는 이제 임차료 같은 비용, 그렇죠? 무슨 또 이제 그게 뭐 또 내부에서 쓴 비용들이 있는데 또 그게 얼별로 탁탁 집어넣어야 되는데 뭐 하나가 또 빠진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때 의미하는 거예요. 의료 소모품비, 광고 수수비 등. 자, 그리고 이제 조절하기 쉬운 비용을 이제 점검하는 거죠. 얘는 이제 감가상각비나 인건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감가상각비는 이제 우리가 뭐 이제 그 감가상각 재산이 잔여가이 많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뭐 조금 더 여기서 더 많이 빼서 뭐 상각도 가능하고요. 올해 이제 이익률이 낮다 그러면은 이걸 잠시 유보해서 내년 때 이후로 이렇게 연장해가지고 연계해서 또 그 공제도 이제 그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가 또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입금 영수증으로 비용 처리를 한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증빙을 못 받은 이제 그 지출 비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일단은 이제 비용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제 영수증을 갖다가 이제 받지 못하면 이제 가산세 2%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떤 분들 오해하시죠? 저기 영수증을 못 받으면 아예 비용 처리를 못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다. 일단 비용 계산할 수 있지만은 가산세 문제가 있다. 그렇죠? 이거 조금 구별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 그 비용을 집행한다. 그렇죠? 집행한다. 그래서 광고 선전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추가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이걸 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답을 갖다가 이제 찾을 때 아까 우리 5천만 원에 이제 이 비용이 필요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이제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정을 갖다가 조금 해 주시면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누락하기 쉬운 것들 찾아내고 해서 5천만 원. 그러면 이제 이익률이 한 30%. 그러니까 5억에서 그렇죠? 5억에서 지금 30%의 이익률이니까 1억 5천에 맞춰서 신고가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40% 이익률이 나왔기 때문에 10%에 있는 5억에 10%에 있는 5천만 원 이제 비용이 필요할 거다. 자,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조절한다더라.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영수증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 증빙을 어떻게 우리가 보유하고 영수증을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이걸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인건비는 이제 영수증이 따로 없죠. 그렇죠. 다만 이제 원천 징수 이행 신고서를 갖다가 과세 당국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건비 지급한 사실, 금액을 얼마 지급했는지를 갖다가 국세청에, 그러니까 우리 과세 당국에 보고가 돼 있어야지 이게 나중에 사후적으로 문제가 없다. 우리가 일단 지급한 금액이 1억이다 그러면은 1억에 해당하는 그 금액이 국세청에 보고가 돼 있어야 됩니다. 여기 따라서 영수증은 없는 거고요. 이런 신고서만 있으시면 된다. 자, 인터넷 설치면은 세금 계산서하고요, 계약서 이렇게 해서 보관을 갖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 명세서
그다음 취득가액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서류들이 좀 있어야겠다. 저 세금 계산서라든지, 약품 및 세금 계산서, 그다음에 복리후생비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으로 보유를 갖다가 하시는 게 맞다. 근데 3만 원 이하짜리는요 간이 영수증도 가능하죠. 그래서 복리후생비는 대부분 3만 원 이하짜리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3만 원 넘어간 것들은 전부 다 신용카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증빙을 갖다 보관하고 계셔야 된다. 자, 퀴즈 하나 드릴까요? 증빙 보관 연수는 얼마예요? 장부하고 일반적으로 5년이다. 5년.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2014년도라면은 2009년도 전에 발생한 것들은 세무조사 나올 가능성도 없고요. 또 장부를 또는 증빙을 보관 안 해도 문제가 없다. 5년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리스트는 뭐예요? 리스트는 입금증, 보통 이제 송금 영수증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리스트 계약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자 비용은 뭐예요? 리스트 약정서 등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겠다. 자, 그다음에 이제 벌금, 이제 주차 위반료 같은 것들은 딱지 영수증이 있겠죠. 그다음 접대비는 뭐예요? 1,800만 원 정도까지 기본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경우는 카드로 써야겠다. 카드. 간이 영수증은 이제 10,000원짜리 초과하게 되면은 인정을 못 받죠. 그래서 전부 다 카드. 우리 개인 원장님의 카드 쓰게 되면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유류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출퇴 목적으로 지출된 유류세인데 이런 것도 전부 다 경비가 인정이 되죠. 따라서 인정이 되는데 출퇴근 목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안 돼요. 그렇지만 대부분 다 인정을 갖다가 실무적으로 해줍니다. 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 위반된 거 있죠? 이것은 비용 처리가 안 돼요. 비용 처리가 안 된다. 비용이 부인되는 것들 안 된다. 자,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세법상 부인되는 비용들이 있죠. 주차 위반도 이거 우리가 딱지를 갖다 우리가 이제 그 증명을 갖지만은 영수증 처리를 하지만은 세법상 비용을 인정을 못 받고요. 접대비는 한 적격 증명을 못 받았다. 그러니까 만원 초과한 거에 대해서 카드 영수증을 못 받으면은 전액 부인, 그리고 한도를 초과했다. 1,800만 원 넘어가면은 일반적으로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 비용 처리 안 된다. 이제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종합소득세, 원장님 이것도 물어보세요. 종합소득세 납부액도 위에 비용 처리 안 되느냐? 이것은 비용과 관계없죠. 우리 이익에서 납부가 되는 거니까 비용 처리 안 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거 좀 문제죠. 우리 가정에서 쓴 비용들 있죠. 가정에서 쓴 비용들, 이것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조사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이런 것도 참 이야기를 해요. 어떤 걸 이야기를 하냐면은 일요일 날 우리 그 집 근처에서 이제 식사를 했잖아요. 식사를 했다. 그럼 이거 공제를 갖다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 비용 처리 인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보통 일요일 날 또 병원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집 근처에서 먹는 식사 같은 것들은 또 빼고 인정 안 되고 이런 이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매출하고요, 이제 비용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번 시간에는 비용 관리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